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기 확신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미래의 차, 저자는 허용혜님입니다. 이 책은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이를 위한 자기대화 심리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너 자신이 되어라. 니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이끄는 자기 확신의 한마디. 니체, 찰리 먼거, 스티브 잡스, 오타니 쇼헤이, 김연아, 오프라 윈프리, 테일러 스위프트. 삶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된다. 자기 확신. 우리가 사랑해온 명언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읊조리는 말, 기업가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한 줄의 좌우명. 이 모든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자기 삶을 통과해 확인해낸 자기 확신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단순히 멋져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버티고 선택을 해낸 사람들의 경험이 응축된 마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풀어내어 전해줍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누구의 말에 흔들리고 어떤 말에는 붙잡히는지 감정, 기억,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며 독자가 스스로 자기 확신 한 줄을 만들어 가도록 안내해 줍니다. 명언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일 나만의 문장은 무엇일까를 찾도록 이끄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쉽게 타인의 말에 흔들리며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칭찬에 들떴다가 또 누군가의 말 한 줄에 하루의 기분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이 책 속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이 책은 단순히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감정과 기억, 경험의 층위에서 차분히 풀어내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읽는 내내 나는 어떤 말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다녔고 그 질문은 책을 다 덮고 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경험에서 나온 문장을 하나라도 갖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야말로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 같았습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나의 기준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을 받는 분이라면 이 책은 분명 한 번쯤 멈춰서서 자신을 다시 세우게 해줄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이를 위해 자기대화 심리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브런치 인기 심리학 작가의 감정과 문화를 잇는 심리학적 시선. 너 자신이 되어라. 니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이끄는 자기 확신의 한마디. 원형적 사고. 니체 사르트르의 철학. 성공한 기업가와 정치인의 신념. 대화 중 무심코 나눈 한마디까지. 왜 어떤 말은 인생을 바꾸고 어떤 말은 공허하게 스쳐가는가. 사람은 성격이나 목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정체성이 형성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한 문장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안내한다. 마음을 붙잡는 문장에서 출발하되 타인의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자기 확신으로 다듬는 과정이 핵심이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알게 된다.
어떤 말에 진짜 힘이 있고 어떤 말이 나를 움직이며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1장 시작. 내 삶을 다시 쓰는 힘. 자기 확신. 내가 나를 선언할 때 삶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인구수만큼이나 각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특정 이야기를, 특히 자신의 삶을 이끄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등대가 알려주는 한 줄기 빛을 놓치면 안 된다. 바다와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응축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틴 루터킹의 내겐 꿈이 있습니다나. 김연아 선수의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는 말이 오래 회자되는 것도 일맥상통하다. 앞서 살펴봤듯 이 말들만 떼어놓고 보면 특별할 건 없지만 이 한마디로 인해 그 뒤에 깔린 방대한 서사와 삶의 맥락을 느낄 수 있다. 자기 확신의 한 줄은 전체 이야기를 불러오고 불러온 이야기가 다시 한 줄의 힘을 부여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즉 한 줄은 짧지만 결코 짧지 않다. 파키스탄의 교육운동가 말랄라 유샤프 자이는 10대 시절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여성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억압에 맞서 나는 배우고 싶다라고 마음먹었다. 그 말을 현실로 이룬 2012년 어느 날 학교에 가던 버스 안에서 총격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이후 그는 2013년 세계 무대인 유엔 연설에서 말했다. 나는 말랄라다. 나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매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외치는 모든 소녀들의 목소리다. 이후 BBC와의 한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의 침묵은 나의 목숨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테니까 라며 자신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말랄라 개인의 삶에서 시작된 한마디는 이제 침묵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의 삶도 바꾸고 있다. 꼭 세상을 향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자기 확신도 삶을 바꿀 수 있다.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어린 시절부터 목표를 언어화하는 훈련을 해왔다. 그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다라트 계획표에 관한 이야기다. 가로 세로 9칸씩 총 81칸으로 나눠진 칸 제일 가운데에는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브 목표들을 채워 실천하는 방식이다. 프로야구 1군 선발, 일본 최고의 투수, 메이저리그 진출 등이 적힌 만다라트를 보며 오타니는 늘 최고의 자신을 추구하고 그런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그는 만다라트를 통해 늘 스스로에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게 지지 않는다는 문장을 되뇌인 것이다. 말랄라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선언했다며 오타니는 자신에게 가능성을 선언한 셈이다. 두 사람의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자기 확신을 통해 세상 앞에서든 마음속에서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자신의 한마디를 갖고 있었던 점에서는 같다. 심리학에는 자기주도 훈련이라는 개념이 있다. 말 그대로 목표 설정부터 행동 계획, 실행, 점검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여 삶을 개선하는 방법론이다. 흔히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개발이라고 하며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식이 떠오르지만 자기주도 훈련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이 한층 더 강조된다. 그래서 자기주도 훈련은 대체로 개인 사명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선언문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나? 장기적으로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같은 질문에 대해 개인이 짧은 단락 형태로 직접 선언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할 것이다처럼 비교적 간단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 사명 선언문은 자기 확신의 구체적인 형식이자 출발점이다. 선언문이 나는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겠다는 방향성을 명료하게 적어내는 일이라면 자기 확신은 그 문장을 살아있는 신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즉 개인 사명 선언문이 나의 가치와 의미를 문장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라면 자기 확신은 그 문장을 매일 되새기며 행동과 태도를 일치시키는 내적 힘이다. 결국 자기 확신은 개인 사명 선언문을 통해 말에서 행동으로, 다짐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에너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자기주도 훈련이자 여러 가지 효과를 낳는다. 우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훈련을 시작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정체성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매 순간 여러 선택지를 마주할 때마다 이 선택이 내 사명 선언문과 부합하는가처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자기주도로 시작된 자기 확신은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데 이를테면 나는 원래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지. 그러니 힘들어도 좀 더 해보자처럼 목적의식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서사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과거의 경험과 주요 사건들을 떠올리며 가치관이나 신념, 욕구, 의미 등에 관한 답을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다. 도전, 창의, 배려, 성장, 자유, 책임감, 의무 등 자기 성찰 과정에서 등장한 단어들을 5에서 10개 정도 선별해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는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너무 어려운 표현이나 추상적인 표현은 자제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려운 표현일수록 매일매일 직관적으로 되새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주도 훈련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나 자신이 바로 그 문장을 자발적으로 여러 번 말해보고 싶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나? 장기적으로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서사 정체성이 과거나 현재를 재료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단지 회상이나 기록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자기 확신의 과정을 통해 그 재료들을 해석하고 연결하면서 미래의 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직 나는 충분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일시의 힘이라고 하는데 비록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열망할 때 그 믿음에 따라 실제로 변화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인 사명 선언문에 적힌 문장은 내가 이 문장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타니의 만다라트처럼 말이다. 자기 확신은 자신의 서사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길어올리는 과정이다. 그것은 단순히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 정한 가치와 기준을 통해 선택의 순간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를 깨어내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진실한 문장을 써내려 가는 것. 그 자체가 선언이며 바로 그 순간 자기 확신이 시작된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무엇일 뿐이다. 장폴 사르트르. 서사 정체성을 응축한 단 한 줄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나를 다시 불러내는 진입로이자 나의 삶을 되새기는 강력한 촉발점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만드는 맥락 효과.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 한마디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누군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보다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저 한마디를 보자마자 누구나 한 인물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 말은 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말로 이미 유명하기 때문이다. 선수 시절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는 질문에 툭 던진 대답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망설이기보다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자기 확신의 한 형태를 보며 사람들은 세계 정상급 선수는 역시 마인드도 다르다며 그의 그냥 한다는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반응했다. 한편 이러한 반응을 보고 개인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든 적이 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나 역시 김연아 선수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많았다. 누가 그 일을 왜 하냐고 물었을 때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말하고 실제로 고민보다는 일단 행동에 옮긴 적도 많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딱히 어떤 영감을 느꼈던 것 같지는 않다. 나 역시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았지만 궁금하긴 했다. 같은 말을 해도 울림을 주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후광 효과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이 가진 일부 긍정적인 특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주목하고 나머지 특성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인간의 심리적 평양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외모든 능력이든 소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해도 멋져 보인다는 말이 심리적인 원리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김연아 선수의 한마디가 주는 울림, 전형적인 후광 효과의 예시다. 우리는 김연아 선수에 관해 수많은 긍정적인 특징을 이미 알고 있다. 그의 뛰어난 능력, 바람직한 인성, 강인한 멘탈 등 많은 부분들이 김연아라는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거지라는 한마디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긍정적 특성과 연결지어 그 의미와 호불호를 판단한다. 이러한 후광 효과는 특히 이미 대중적 명성과 상징성을 가진 유명인에게 강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반드시 유명한 사람만이 후광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맥락 효과 덕분이다. 김연아 선수의 그냥 하는 거지가 특별한 힘을 갖는 것은 그의 생애 서사가 자연스럽게 덧입혀지기 때문인데 일반인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맥락을 통해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후광 효과가 유명인의 발언에 권위를 부여한다면 맥락 효과는 평범한 사람의 말과 서사가 결합될 때 설득력과 감동을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 이야기에 더 쉽게 몰입하고 설득당하고 오래 기억하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나답다고 느껴지는 표현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은 맥락 효과가 단지 타인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내가 내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때 그 과정은 단순히 남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선택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자기 일관성을 확인시키며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게 한다. 김연아 선수가 말하는 자기 확신의 한마디가 힘을 갖고 그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의 삶과 모순 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평범한 나의 말도 나의 서사와 결합될 때 그 영향력은 배가 된다. 어쩌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타인의 서사가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나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때로는 내 선택을 바꿀 작은 계기로 삼으며 새 이야기를 쓰는 셈이니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다.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만 연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 내가 내 삶을 맥락에 맞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때 내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선택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순 없이 이어진 자기 확신의 한마디는 삶을 이끄는 힘이다.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타인의 말에 흔들리던 마음이 이 책을 덮는 순간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책은 결국 나를 믿는 방법을 조용히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